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들의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도대체 얼마를 더 헤쳐먹어야 끝이 날까요? 이런 탐욕의 끝판왕들이 권력을 잡으니 국가와 국민은 오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광란의 질주만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 평생 이토록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그 일가가 대한민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버리고 있는 이권 챙기기가 그 한계점에 다다랐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또 발견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이지만 이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민언론 뉴탐사가 입수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된 하남 남양주 포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중부 연결 고속도로 민자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도로는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을 시점으로 남양주시 진천읍을 종점으로 이어지는 27km의 고속도로인데요. 남하남 나들목에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진점 나들목에서 국도 47번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환경부와 환경평가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또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고속도로가 김건희 씨 일가의 땅 바로 옆을 지나간다는 점인데요. 이 고속도로 계획 노선 위치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중간에 설치될 금곡 나들목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거리에 김씨 일가 땅 33,000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가 막힌 우연은 과연 우연일까요? 왜 항상 개발 호재가 있는 땅에 여지없이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존재하는 걸까요? 김건희 씨 일가 땅에 자석이라도 있어서 고속도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도 있는 걸까요? 하루의 벼락을 2번 맞기보다 힘든 확률의 우연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뉴탐사가 확인한 이 땅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 산 52-19, 송릉리 산 52-23 등 임야 2필지로 강북의 판교로 불리는 왕숙 신도시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면적은 총 10만 9,224 제곱평방미터, 평수로는 약 3만 3,098평으로 축구장 약 15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지난 2004년 12월 20일 이 땅들을 동시에 사들인 뒤 2018년 4월 2일 김건희 씨 일가 가족인 ESIND에 소유권을 넘겼는데요. 국토교통부 토지음에 따르면 최 씨가 매입한 직후인 2005년 1월 기준 송릉리 산 52-19와 산 52-23의 공시지가는 제곱평방미터당 각각 2,280원, 3,790원이었는데요. 현재는 6,090원과 8,200원으로 두세 배 수준으로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가 왕숙 신도시와 하남교산 신도시의 광역도로 개선 대책 일환으로 구축되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 즉 GTX B노선과 연결되는 만큼 노선만 확정된다면 부동산 개발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GTX B노선의 민자 구간을 2004년 상반기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GTX B노선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노선이 김씨 일가 땅에 있는 왕숙 신도시와 평내 호평지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땅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투기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도록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년 2월이면 해제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규제만 풀리면 사실상 사업이 가능한데요. 익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사는 남양주시 진천읍은 수도권 부동산 투기꾼에게는 매우 핫한 땅이라며 개발 차익을 언젠가 낼 것으로 보고 매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개사는 공시지가가 8,200원이면 실제로 거래될 때는 평당 10만원 이상 거래된다고 봐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가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20배, 30배 이상의 차익도 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한 종점 인근에 축구장 5개 크기의 김씨 일가 땅이 확인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또다시 다른 고속도로 인근에 그보다 큰 땅이 발견돼
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시민언론 뉴탐사는 강진구 기자, 박대용 기자, 최영민 감독이 새롭게 시작한 탐사보도 전문 채널인데요. 지난 9일 첫 방송을 통해 김씨 일가의 진전읍 3만여 평 필지를 폭로한 데 이어 이날 중부 연결 고속도로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뉴탐사, 영어로 뉴탐사, NEWTAMSA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행 후보자의 줄행랑, 행방불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모든 걸 밝히겠다 말해놓고 자료는 제출하지도 않고 추가 검증 보도들에 대해 뒤에 숨어 해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감췄는지, 제가 지적한 직후 갑자기 왜 그렇게 화를 내며 도망갔었는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에 대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행 장관 후보자 인청 당시 주식거래 내역, 지분 구조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2013년 당시 딸의 7천주를 백지신탁했었는지, 18년부터 19년 과정에서, 재매입 과정에서 또 22.47%의 최대 주주가 딸인지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지주사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 최대 주주가 김행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습니다.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 지분 또는 땡땡땡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소셜뉴스 공동 창업자에게 경영권을 인수받을 때 공동 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김행 후보자가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김행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3년 만에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이 12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행의 딸도 50억 클럽에 입성하였습니다.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상 딸을 통해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민주당이 고발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하셨던데 어떤 법적 책임도 저에게 물을 저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 국회 논의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행 후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제대로 자료도 제출도 못하고 인청도 채 끝내지 못했는데 아직도 고려할 게 남았습니까? 국회는 이미 김행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패배 시에 김행 후보 임명 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와 민심을 고려한 첫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결국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사퇴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데요. 아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민들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왜 죄송하죠? 국민에게 죄송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무자격에 함량 미달인 자가 장관을 하겠다고 뭉개고 앉아 온 국민에게 안겨줬던 자괴감과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어이없는 대통령의 어이없는 장관 후보자, 이 한심한 정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참패한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걸 모두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다는 후문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 정도로 정무감각이 없는 거죠. 계속 지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자멸할 테니 말이죠. 그동안 거대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아도 18번이나 국무위원 등의 임명을 강행해왔던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변화를 주는 분수령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이번 김행 후보자 인사 철회 여부에 관심이 주목됐는데요.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태는 이런 인식조차 없다가
갑자기 꼽아넣은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가 낙마하자 불현듯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데요. 무슨 말을 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실의 거짓말을 우리가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이런 위기감은 구청장 보궐선거였지만 수도권에서 야당이 압승했다는 사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함의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랍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게 결국 김행 후보자 자진 사퇴인 겁니다. 외관상은 자진 사퇴이지만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김행도 토사구팽 당한 거죠. 꼴 좋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국정감사에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인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된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변명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의 투명성 제고를 기치로 설립했던 인사정보관리단이 비밀조직이라도 됩니까? 왜 꽁꽁 숨기려고 합니까?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1년 3개월 동안 부실한 검증으로 끝없이 부적격, 비상식 인사로 참사를 불러와 놓고 이제와 숨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보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존재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인사검증을 지하에 묻어버렸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면서 철저히 인사를 검증하겠다던 한동훈 장관의 공언은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보여주기식 인사검증단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던 만큼 지금이라도 부실 인사검증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